MBK가 무차입 자본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할 수 있었던 이 자체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엄중 제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경중을 올리고 그 경중을 통해서 사모펀드들이 먹튀하는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입점업체 피해자들, 입점업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기업을 인수했을 때 최소한 자기 자본율을 두게끔 새로운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철발점은 원죄가 있는 금융당국이 자신의 원죄를 씻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오늘 제재심의에서 엄벌 해야 됩니다. 발본색을 해야 됩니다.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모펀드의 탐욕을 좀은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차 M&A를 막아야 됩니다. 최소한 자기 자본율이 어느 정도 돼야지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전반적인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대책을 다시 재점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 MBK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세 단체의 기자회견을 듣는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홈플러스 문풀구매 전단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이해한 집행위원장의 입장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고를 읽겠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최고 수위의 엄중한 제재를 결정해 주십시오. 지난 몇 달 동안 제 손으로 받아 읽어내려간 수백 통의 탄원서와 진술서에 담긴 피해자들의 절규를 담아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감원에 촉구합니다. 우리 피해자들의 90%는 1억에서 3억 사이 평생 전략해서 모은 노후자금과 전세보증금, 자녀 결혼 학자금, 암치료비, 신장 이식수술비에 넣었습니다. 58세 두 딸의 어머니는 35년 직장생활을 하며 옷 한 벌도 마음대로 못 사 입고 모은 2억 원을 투자했다가 요즘은 잠을 못 자고 내가 딸들에게 인생을 망친 것 같다며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70세 어르신은 평생 모은 2억 노후자금이 막히자 고열과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오가고 계십니다. 이 돈을 못 받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을 자녀에게 하실 정도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원 월급과 전기세를 맞추려고 아껴 모아둔 5억 원을 넣었다가 지금은 가게를 닫을지 직원부터 내보낼지 벼락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투기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을 믿고 홈플러스라는 이름을 믿고 자신이 거래해온 은행과 증권사를 믿었을 뿐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면 성실하게 저축하면 노후 자금은 지켜질 것이라고 믿어온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 믿음을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그리고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금융 시스템이 산산조각냈습니다. MBK는 약탈적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핵심 부동산을 팔아 자기들은 이익을 챙기고 홈플러스에는 막대한 부채와 임차료 부담을 남겼습니다. 그 부담을 메우기 위해 결국 유동화 전단체를 남발했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단기 안전자금이라며 서민과 노인, 소상공인들을 속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금융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불면증, 우울증, 뇌경색 재발, 폐업 위기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버틸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담아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간절히 요구합니다. 첫째,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최고 수위의 엄중한 제재를 결정해 주십시오. 사기적 부정거래, 불건전 영업, 내부통제 의무 위반을 분명히 적시해서 이 정도를 하면 이 정도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 땅에서 사모펀드 운용사가 서민의 피 같은 돈을 회생 직전에 회사의 숨통을 막는데 쓰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들에게 대한 선가지급금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고령 취약계층부터라도 일정 부분 먼저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에게 행정지도를 펼쳐주십시오. 셋째, 이번 제재심을 계기로 사모펀드와 유동화 전담책 구조를 전체를 재점검하는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복잡한 구조 뒤에 위험을 숨기고 끝에는 선량한 투자자와 노동자, 입점업체, 협력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금융 시스템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제재심 위원들께 촉구합니다. 오늘 결정은 단지 건강한 유통기업 홈플러스를 망가뜨린 MBK라는 약탈적 사모펀드를 얼마나 세게 징계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해온 시민들이 앞으로도 금융 시스템을 믿고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서민의 피를 짜내는 부도덕한 금융 사기꾼들에게 냉혹한 경고장을 보낼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원금만이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피해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살 수 있는 쪽으로 돌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의 안수용 지부장께서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지부장 안수용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MBK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심의가 아니라 수만 명의 노동자, 협력업체, 그리고 투자자들의 삶이 걸린 중대한 판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MBK는 막대한 빚으로 회사를 인수했고 그 빚을 갚겠다며 홈플러스의 핵심 자산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팔아버린 자산을 다시 빌려 쓰게 하며 막대한 임대료 부담을 회사에 떠넘겼습니다. 그 결과 홈플러스는 점점 망가졌고 그 피해는 모두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 상인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MBK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청산을 전제로 사기적 회생 신청을 밀어붙였습니다. 점포는 폐점되었고 급기야 12월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조차 정상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MBK 김병주 회장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5년 8억 1천억 원이던 재산이 지금은 1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백 원대의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호화주택을 구입할 정도의 막대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땅과 협력업체의 희생, 그리고 투자자들의 피해 위에서 만들어진 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MBK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와 내부 통제의 의무 위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과정에서 상환 우선주 조건을 MBK에 유리하게 변경해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명백한 금융 범죄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도 일하는 사람은 파탄나고 투기 자본만 웃는 그런 사회는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금융감독원은 오늘 MBK에 대한 직무정지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둘째, 검찰은 김병주 회장을 신속히 구속 수사하여 홈플러스 파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셋째, 정부는 사모펀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넷째,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자구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선량한 노동자와 서민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금융당국의 엄정한 심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홈플러스 이점주 협의회 김병국 회장의 입장문을 읽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회장 김병국입니다. 어느덧 악몽과 같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가 해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발생한 3월부터 우리 입점점주들은 단 한순간도 불안감을 떨구지 못한 채 나날이 하락하는 매출과 누적되는 손익 감소에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편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MBK가 계획하고 우대한 대로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회생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청산 후 손을 털고 나가겠다는 소위 먹튀 전략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입점점주, 노동자, 납품업체 그리고 전단체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갈 뿐 해소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이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마련 자금까지 모두 긁어 모아 홈플러스에 입점한 한 예비 신혼부부 점주는 좀 더 돈을 모아 좋은 환경에서 결혼식을 올리고자 하는 희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며 이제는 투자한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냐고 울먹이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이 단 5만 원으로 곤두박질 친 어떤 입점 점주는 마트 내 물건이 없으니 마트를 찾는 손님이 없고 그러니 사람 구경하기 힘들다며 이제는 홈플러스보다 자신이 먼저 파산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과연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건실한 유통회사를 인수하여 정상적인 경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의지보다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본인들의 배만 불리고 투자비 회수가 끝나자 빠져나갈 국리 끝에 회생 후 청산이라는 너무도 무책임한 방법으로 끝내려는 이 불황당 같은 MBK와 김병주 회장을 가만히 두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제는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정부의 관련 모든 부처, 모든 사정기관이 나서서 저들의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에 엄벌을 내려 그 책임을 온당히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파헤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 출발점으로 오늘 12월 18일 2시에 이곳 금융감독원에서 있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 파트너스의 제재 심의에 합당하고 엄중한 제재 결과를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아무리 사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라 할지라도 서민을 울리고 10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사모펀드들이 판치지 못하고 그들의 편법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단초가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여기 금감원에서는 MBK 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이 열립니다. 그 제재심 열리는 이 금감원에 우리 피해자분들의 힘찬 목소리를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MBK 파트너스에 대한 최고수위 중징계를 의결하라! 집회직무정지, 관련 위원, 해임 공고, 중징계 등 실질적인 제재를 결정하라! 홈플러스 회생인수 논의에서 노동자, 협력업체, 입점업체, 지역상권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확립하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투자자와 마트 종사자의 노동조건 협력업체 보호 방안을 제시하라! 사모펀드 유동화증권 규제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MBK를 엄정 징계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MBK 김병주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